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전교 꼴찌가 실체 없는 똘똘한 한 채 투자하고 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 지수 그래프입니다. 코스피 주가 지수 그래프인데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주가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서도 돈을 계속 풀어 제껴 가지고 계속 올라가죠. 2021년 6월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이때 어떤 주식을 사도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장이 좋다고 하죠. 반대로 그 이후에는 어떤 주식을 사도 고점에 사도 다 내렸죠. 이럴 때 장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까지 종목 장세가 있었습니다. 종목 장세는 오르는 놈만 오르고 내리는 놈은 내리고 그런 장세가 종목 장세죠. 그런데 많이 오르는 놈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AI 혁명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다더라, 또는 신약을 개발했다더라, 또는 전기차 비중이 앞으로 급증한다더라. 그래서 많이 오르는 놈은 결국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미래의 이익이 폭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요. 요것을 부동산에 적용합니다. 왼쪽, 오른쪽 끝부터 보겠습니다. 왼쪽에 장이 좋다. 다 오르면 장이 좋은 거죠. 인구도 증가하고 소득도 증가하고 부채도 증가하면 장이 좋을 수밖에 없죠. 제일 오른쪽에 장이 안 좋을 때는 반대죠. 다 안 오릅니다. 인구도 감소하고 소득도 감소하고 부채도 감소하고 이렇게 되면 장이 안 좋죠. 그런데 지금은 종목 장세 같습니다. 종목 장세 같아 보입니다. 지방은 여전히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서울만 지금 불장인데, 다 불이 아니라 서울 중에서도 신축 아파트만 불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는 똘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미래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에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서울의 신축 아파트도 너무 고점이죠. 살 이유가 단 1도 없는데 왜 사는가? 미래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하고 소득 감소하지만 똘똘한 아파트에 거주할 미래의 똘똘한 사람들은 소득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여기에 지금 배팅을 하기 때문에 서울 신축 아파트를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미래의 똘똘한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를 또 선호할 것이다에 또 배팅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 모든 게 맞아떨어져야지 지금 서울 신축 아파트 매수가 올바른 결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잘못된 투자라고 봅니다. 결정적 오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류 첫 번째는 인구가 줄어들면은 똘똘한 가구 수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죠. 왼쪽이 지금 현재입니다. 똘똘한 집이 50채 정도 있고 안 똘똘한 집이 1000채 정도 있는데 거기에 다 사람이 들어가서 삽니다. 50가구, 똘똘한 50가구는 전체의 한 5% 되는 똘똘한 50가구는 똘똘한 집에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고, 안 똘똘한 가구는 또 안 똘똘한 집에 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공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반쪽이 나면은 안 똘똘한 집에서 공실이 대거 발생하겠죠. 똘똘한 집에는 공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지금 보시면은 전부 다 반쪽알이 나는 겁니다. 안 똘똘한 가구가 500가구로 줄어들고 똘똘한 50가구는 나중에 똘똘한 25가구만 남을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양극화죠. 전체 GDP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혜택을 보는 똘똘한 가구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똘똘한 집 50채는 공실은 되지 않겠으나 예전만큼 대접받는 똘똘한 집은 25채만 될 거라는 겁니다. 나머지 25채에는 지금보다는 많이 저렴하게 안 똘똘한 가구가 또 들어가서 거주를 하겠죠.
그래서 오류 첫 번째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의미는 안 똘똘한 가구만 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똘똘한 가구도 줄어든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똘똘한 가구가 이렇게 줄어들면은 나중에도 아파트를 선호할 것인가? 또 이 문제도 또 질문으로 남게 되는 것이겠죠. 여기에 대한 해법은 또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해법은 뭐냐? 지금 최근에 일본에서 푸른 산호초 유진스 한이 불러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이런 유진스 한이 같은 재능 있는 가수, 매력적인 가수가 1000명은 한 방에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 이미지 좋아지겠죠. 한국의 제일 좋은 동네 서울. 그러면 주택 유지비가 1년에 100억, 그냥 매수 가격이 100억이 아니라 주택 유지비만 1년에 100억씩 쓰는 해외 부자들이 똘똘한 집을 사주면은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한 방에 해결이 되는데 그런 나라들이 런던, 뉴욕, 파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나라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서울이 그렇게 되더라도 굉장히 어렵지만 만약에 되더라도 그 수혜는 아마 시그니엘 정도는 되어야지 아마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렵다. 똘똘한 한 채, 똘똘한 가구수 유지하기가 어렵다. 요게 첫 번째 오류이고 두 번째 오류를 보면은 지금 종목장세 서울 신축 똘똘한 아파트 요거 미래라는 말이 보입니다. 미래. 우리는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이야기 좀 합니다. 우리 옛날 친구들끼리 모여서 당구장 한 번씩 가죠. 우리는 다 나이가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끼리 가면은 신발끈 묶으면서 도그 베이비 외치면서 뽀로크, 뽀로크 재수야 이런 거 외치면서 고등학생처럼 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나이가 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오류입니다. 새 아파트도 나이를 먹습니다. 똘똘한 새 집이 지금은 새 집 맞습니다. 그런데 30년 후 어떻게 될까? 절대 똘똘한 집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안 똘똘한 집 전체 중에서 상당수 공실이 발생하거나 철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안 똘똘한 집 전체가 서 있는 자리에 아마 저 중에 특정 지역에 똘똘한 새 집 25채가 생겨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오류 두 번째, 실체가 없는 똘똘한 한 채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목장세 이런 거 없죠. 똘똘한 한 채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치는 너무 뻥튀기가 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데 똘똘한 한 채 전혀 똘똘하지가 않죠. 실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부동산 지식 측면에서 정겨 꼴찌하는 사람들이 실체 없는 똘똘한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요거 멈춰라. 요거 별로 나중에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